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김찬혁 부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2028 대입 개편안 확정, 심화 수학이 없어진 미래에 대해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안내문은, 배포 자료는,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내용 그냥 그대로 출력해서 드린 거고요. 거기서 이제, 공식적인 내용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설명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장부터 해서 이제 첫 장에 10월에 이제 대입 개편안 시안이 발표가 되었었고, 그거 가지고 12월 안에 확정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12월에 발표하긴 했죠. 12월 27일 이렇게 마지막에 발표해서 결국 해를 넘겨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10월에 나왔던 대입 개편안 시안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하고, 그리고 확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수학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학년별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앞으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이었네요. 네, 10월 19일. 발표는 10월 12일인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났었는데, 발표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정도 이제 설명회 진행했던 거고요. 유튜브에 보시면, 메이저 수학학원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그대로 남아있는데, 저도 이제 당연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무수히 많은 설명회들과 무수히 많은 교육 채널들을 다 보고, 이제 저도 이제 준비를 해서 발표하게 되는데, 그 많은 곳에서 봤을 때 다들 심화 수학이 안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심화 수학이 들어갈 거라 그랬고 저는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다행히 제가 안 틀려서 제 영상은 살아있는데요. 다른 그러니까 들어갈 거라고 했던 채널들 영상은 다 날아간 것 같거든요. 역시 유튜브는 지우면 그만이지 이런 느낌으로 틀려도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게 전문가들이 많아서 제 생각에 되게 저도 이제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한 번 또 봤거든요. 제가 한 설명회 제가 다시 보기 쉽지 않은데 못 보겠거든요, 솔직히. 못 보겠고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내 얼굴을 또 보고 싶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내용만 이야기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봤는데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잘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입 개편안 시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내신은 전과목 5등급 상대평가로 하겠다. 그 다음에 수능은 선택과목을 없애고 공통과목 체제로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심화 수학 도입 여부는 다음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이야기를 했던 게 저번 설명의 내용이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도 그거 바꾼다고 한 2년 전부터 설명을 했었는데 저 전과목 상대평가를 하는 순간 고교학점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게 정말 진로에 맞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절대평가니까 성적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들어가 의도였었는데 아니야 다 상대평가할 거니까 성적 생각해서 들어. 학생들 좀 많이 듣는 거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좋아한다고 듣는 다음에 성적이 망하면 안 되니까 좀 그런 거 생각해서 들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고교학점제 이야기가 이제 완전 쏙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이제 선택과목 체제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과 확통을 선택한 학생의 만점 맞았을 때 표준 점수 차이가 11점 차이가 나는 되게 역대급으로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시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없애겠다고 이제 선택 과목을 없애고 모두 같은 과목으로 시험 보게 하자 이걸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심화 수학을 절대평가를 도입을 하냐 마냐를 남겨놓고 이제 확정안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확정안이 나왔는데 그 확정안에서 갑자기 이제 내신에서 전과목 상대평가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 9과목밖에 안 되거든요. 그 과목들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3학년 이후에 3학년 1, 2학기에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몇 과목에 대해서만 절대평가를 하겠다. 1, 2학년 내신으로 거의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말, 심화 수학을 제외하겠다. 이 말 때문에 이제 큰일이 났던 거죠. 그래서 심화 수학을 선택 과목에서 제외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라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수시, 정시 때문에 사실상 학교가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죠. 중등도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보고 나면 엉망진창인데 고등학교는 당연히 더 심할 거라서 그냥 학교 나오지 말라 그러고 전원 강제 체험학습 이런 것들 때문에 좀 2학기가 파행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정상화한 방안을 검토해봐라까지만 나왔습니다. 검토해서 수시, 정시 시기를 바꾼다 이런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이라서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크게 바뀐 건 수능 선택 과목에서 심화수학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과목 이름이 좀 바뀌어서 미적분 1, 미적분 2 이런 것 때문에 뭐 미적분이 들어가냐 마냐 이런 걸로 이제 되게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바뀐 과목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적분 2, 이과 범위 미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과 범위에서 제외된 첫 수능 체제가 이번 수능 바뀐 수능 체제가 될 겁니다. 사실 저 때도 미적분이 선택 과목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98% 이상이 미적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미적분을 안 하고 이공계에 진학한 학생은 없었는데 지금은 선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첫 수능 세대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 발표할 때는 발표를 못했던 이유가 교육부에서는 어떻게든 통합 수능을 보겠다라고 계속 전과목 통합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이제 반발들이 많으니까 대학 교수를 비롯해서 뭐 대한수학회 입장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너무 반발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아서 차마 발표는 못하고 밀어놨던 거였는데 뭐 결국 그 힘싸움에서 누가 이겼냐? 뭐 교육부가 이겨서 이제 미적분 2가 이과범위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수님들의 입장은 그럼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고 와서 대학교 때 가르치는 게 말이 되냐, 뭐 대학 5년제를 할 생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격렬하게 반발하셨는데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고3 때 이과에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2가 열릴 거고 기하도 열릴 거라 해서. 근데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수능에서 안 보는데 애들이 이걸 공부를 하겠냐. 그다음에 플러스로 수능에서 안 보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공부를 시키겠냐. 당연히 이제 그때는 과목 이름만 미적분으로 해놓고 수능 과목 공부시키지 않겠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 네,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미적분 수능에서 빼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주장을 하셨지만 실패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2는 심화수학은 제외되었고요. 이런 일이 언제 한번 있었냐면 미적분이 문과 미적분인데요. 문과 미적분을 문과생들이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을 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럼 진짜 미분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채로 상경계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했거든요. 그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 수업하셨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수학과 출신인데 경제수학 이제 과목을 들으러 가면 경제수학 교수님이 이과생들은 지금부터 자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문과생들을 위한 미적분 강의를 잠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이제 그냥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학 교수님들이 강의하면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대학 교수 관계자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학 교수가 이제 권위 떨어지게 그걸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최상위권 이공계 대학들은 2월에 그냥 강의를 열든 3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 대학교 미적분을 위한 미적분을 수업을 하든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중하위권 대학들은 어차피 지금도 들어가면 미적분 애들 모르거든요. 네, 이공계 같지만 수학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몰라서 다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굴러가는데 별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도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걸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죠. 대학 잘 가면 그때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2 심화수학이 없어지면서 수능에서는 대체 어떻게 변별을 하냐, 수원수 확통, 뭐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걸로 수능이 변별이 되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확통이 이제 쉬우니까 워낙 확통이 쉽게 나오니까 이거 너무 쉽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는 수능도 쉽게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확통이 어려운 문제로 학생들을 한번 변별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되면 진짜 최악의 과목입니다. 주관식으로 나왔는데 나는 다 센 것 같은데 틀렸고 나는 다 센 것 같은데 보기에 답이 없고 다 센 것 같은데 1000이 넘어서 마킹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확통에서의 주관식 그 다음에 객관식 어려운 문제의 무서움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문과생들이 봤던 확통보다 진짜 난이도가 올라간 모든 의대 치대 가야 학생들도 변별할 수 있는 난이도의 확통 문제를 내는 건 정말 쉽습니다. 그냥 문제 한 조사 하나만 바꿔도 난이도가 5배 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통 때문에 수학 변별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이름 바뀌었던 걸 한번 정리를 하면 과목은 사실 이름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내용은 약간의 순서 바뀌는 것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애가 선행 나갈 때 지금 어떤 과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 상하가 이제 공통수학 1, 2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순서가 좀 바뀌어서 수학 하에 있던 내용이 수학 상으로 가고 몇 개 좀 가고 수학 상에 있던 내용이 수학 하로 가고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상을 하다가 공통 수학 2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학 상으로 시작했다면 수학 하까지 하고 이제 넘어가셔야 되고, 공통 수학 1로 시작하셨으면은 당연히 공통 수학 2로 넘어가셔야 되고, 수학 하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한 번도 안 배우고 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수학 1, 대수,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그냥 확률과 통계, 미적분, 미적분 2, 기하, 기하 그대로. 그래서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가 수능 범위가 될 거고, 미적분 2와 기하 여기는 이제 이과생들이 내신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이과를 갈 학생들, 사실 문과생들도 선택은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수학 선행을 하는데 이 심화 수업이 없어졌는데 선행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당연히 이제 모든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뭐 성취도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기본을 가지고 과정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걸 만들 때는 중2 학생들, 현재 이제 예비 중3 학생들을 이제 기본으로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뭐 이제 예비 중3이니까 이제 3-1, 3-1을 이제 들어갔다 하고 있다. 2- 끝나서. 그러면 사실 이제 중3 기간 동안에 선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솔직히 고등 과정을 다 떼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잘하면, 진짜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정까지만 제대로 떼고 들어가도 지금 3-1-2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열심히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 선행에, 그러니까 심화 수학이 들어갔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공통수학 1, 2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다음에 대수, 미적분 1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순서대로 최대한 열심히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대수까지만 하셔도 대수까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1 과정부터 열심히 끝까지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1-2는 해서 지금 수학상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갑자기 공통수학 1로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수학상 하시던 거 하시고 대신에 끝나고 공통수학 2 하지 마시고 수학하를 하셔야 된다. 책이 바뀌면은 빠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수학상 하시고 그 다음에 수학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보다 한 학기 정도 좀 여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수 이제 수학학까지 끝내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들어가려는데 책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공통수학 1, 2는 책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정석 빼고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수라는 이름으로 고2 과정의 책은 사실 한 권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권만 나와서 지금 대수책을 찾으시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학 1, 수학 2 순서대로 하셔도 된다. 근데 조금 늦어지면 대수가 나왔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뭘로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나온 대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1, 2 하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나은 게 아마도 미적분 1까지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뭐 방학 때 수학상을 끝내고 뭐 수학하는 좀 작으니까 뭐 중간고사 전까지 네 수학하를 끝내고 뭐 1학기 여름방학에 수학 1 끝내고 뭐 2학기 이제 시험 좀 준비 덜 하니까 그때 수학이 끝내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좀 현실적인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1, 2를 하고 있으면 솔직히 조금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하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수학상 지금 들어갔으면 그러면은 그래도 고2 과정까지는 한 번은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수학하를 하고 있다. 이제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학 1, 수학 2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수학 2까지 끝내고 나면 약간 선행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이제 바뀌기 전에는 진도를 빨리 좀 끝까지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수학 2까지 했으니까 미적분을 할까? 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수학 1, 2까지만 했는데 바로 미적분 나가기 좀 부담스럽다. 미적분은 수학 1, 2를 완벽하게 알아야 진행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저기까지 하고 다시 수학 1, 2 심화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수학 상하 심화부터 다시 복습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미적분 선행을 하면 약간 이상하죠? 네, 지금은 당연히 미적분 선행을 할 때가 아니고 저기까지 하고 나서 여유가 조금 있다면 확통을 하시고 확통은 되게 양이 적거든요. 수학하보다 작습니다. 네, 극단적으로 고3쯤 나이가 돼서 겨울방학 때 확통 선행을 빨리 나가야 돼요 하면 2주면 끝납니다. 정말 극단적인 말씀인데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주 5일로 수학을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2주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상하 심화나 수학 1, 2 심화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기간이 남았으면 확통을 하시고 그게 아니면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면 뭐 수학 1, 2 심화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뒤로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죠? 아직 여기 안 나가고 있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예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제 벌써 수학 1을 하고 있다. 이제 중2, 중3 올라가는데 수학 1을 하고 있으면 2년 앞서서 선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여유가 있습니다. 수학 1 끝내고, 수학 2 끝내고, 수학 1, 2 심화도 할 수 있고, 확통 선행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되게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인 거죠. 네. 벌써 수학 1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 학생이면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되죠. 뭐, 제 상담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네. 수학이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수학이를 마무리한 다음에 확통을 하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쯤 되면 미적분 하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 했으니까 그냥 한번 맛보기로 미적분 이런 거였구나 하셔도 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넘어가서, 와, 우리 아이는 정말 뛰어나서 벌써 미적분을 하고 있다면요. 안타깝습니다. 네, 멈추셔야 됩니다. 지금 미적분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하게도 확통과 기하는 안 했을 겁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정상적인 수학학원 선생님이라면 수원수투하고 미적을 하라고 그러지 수원수투라고 확통을 하라고 하는 선생님은 없었거든요. 당연하죠. 네, 수원수투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수학적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고, 그럼 이과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과 간다는 얘기인데 확통 시험 범위, 수능 범위도 아닌데 볼 리가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미적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안 한대요. 안 해도 된대요. 그럼 이제 멈추시고 그 정도 선행을 나갈 역량이 되면 이제 멈추고 확통을 하거나 아니면 수상화부터 심화를 하거나 뭐 수원투부터 심화를 하거나 역시 행복한 고민을 해도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비 중3 올라가는 겨울방학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 뭐 지금 중2 올라가는 상황이시라면 당연히 이제 여유가 1년은 더 있죠. 물론 내신 준비 때문에 여유가 조금 1년을, 중1 때처럼 1년을 통으로 선행을 나가는 게 아니라서 조금 마이너스 될 요소가 있지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애가 중3 올라갈 때 이제 1년 정도 남으면 선행을 현실적으로는 1년치, 아니면 1년 반치 정도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큰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중2 올라갈 때도 내가 지금부터 2년간 선행을 할 수 있으니까, 2년간 진짜 열심히 하면 고1, 2, 3 과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 1년 반을 하면. 근데 이제 그거는, 수학을 되게 잘 하는데 선행만 안 했을 학생, 이런 정도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 수학2를 하는 정도의 학생이면 저희 반에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제 생각에 중3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러니까 현재 이제 예비교로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이 중2에서 중3 올라갈 때 수학2 하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학2를 겨울방학에 끝내고 3학년 1년간 수상, 수화, 심화, 수원, 수투, 심화 그렇게 하면은 겨울방학 11월부터 미적분을 나가서 미적분을 한번 끝낼 수 있는 요 속도가 이제 수학2를 할 수 있는, 수학2를 하고 있는 정도의 학생이었던 것 같고,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외대보거나 민사고나 뭐 이렇게 많이들 간 그런 케이스들이고요. 그게 아니어도 뭐 미적분을 했냐 안 했냐가 사실 고등학교 선행에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무리 미적분을 했어도 어차피 고1 내신 망하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기 때문에 고1 내신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건 알겠다. 그럼 우리 아이가 이제 앞으로 진학을 하면서, 해가 지나면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공부년생. 이제 학생들은, 이거를 이제 팀 공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올해가 이제 05년생들이 수능을 봤는데, 이제 올해는 팀 05의 수능에 해고, 내년은 팀 06의 수능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09년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예비 중3이 됐습니다. 2024년이 됩니다. 지금 2024년이죠. 그럼 뭘 해야 되냐? 뭐 없습니다. 그냥 중3 1년을 잘 보내야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 선행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되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신경 쓰기에는, 지금 신경 쓸 거는 그래서 특목고 갈 거야, 일반고 갈 거야, 이거밖에 없겠죠. 지금은 요걸 신경 쓰셔야 되고, 일반고 갈 거야라고 생각을 굳히시면 사실 일반고 가는 생각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사실 한 10월, 11월 이때까지 그냥 기다리셨다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비 중3이 올라가는 시기가 이제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편제표를 짜야 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 예를 들면 확통 아까 말씀드린 거, 그게 이제 수능 과목이 됐는데 지금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능에 확통이 공통 과목이 되면 3학년 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학년 때는 수원 수투에 집중을 하고 3학년 때는 확통에만 집중을 하자. 근데 지금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학교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거를 바꿀지, 그 다음에 뭐 기하랑 미적분의 위치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는 중3 한 10월, 11월 이때 이제 막 설명회하고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합산해서 뭐 중3 11월 이때쯤에 이제
고교 선택 파이널 설명회를 하고, 그때까지는 사실 일반고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엄청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고민은, 그래서 우리 아이를 특목고 보낼 거냐, 일반고 보낼 거냐,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면 2025년에 고1이 되어 있죠.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신 잘 따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내신 말고 고1 때부터 정식 파이터를 선언한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10%까지가 됐거든요. 그 10%까지의 의미가 뭐냐? 현재는 4%까지가 1등급이죠. 그러면은 꿈의 내신 1.00 전과목 1등급을 받아서 전과목 4% 안에 든 학생은 전국적으로 물론 오피셜로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 조사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어서.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과 입시 컷이나 뭐 커트라인 이런 걸 봤을 때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신으로 뽑는 교과의 경우에 컷이 1.00인 곳들이 있어요. 1.01부터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0이 그 정원 이상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한 500에서 100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4%였거든요. 그러면 한 1.5 정도 생각을 해볼게요. 내신 등급이 평점 1.5가 나왔다. 분당에서. 와, 대박인 거거든요. 그럼 그냥 거의 뭐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든 뭐든. 의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1.5가 되면 한 절반은 1등급, 절반은 2등급 정도 받으면 1.5가 나오겠죠. 근데 그 학생들이 바뀐 내신 체제한테는 1.00이 나옵니다. 10%까지가 1등급 나오니까 1.00인 거잖아요. 그럼 내신 등급 1.5까지, 평점 1.5까지 받는 학생은 얼마나 되냐? 그럼 10,000명 단위가 넘어갑니다. 주요 대학들은 교과 컷이 1.5에서 끊기거든요, 이미. 그럼 2.00. 뭐,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전 과목이 모두 2등급이어서 2.00을 받은 학생. 그럼 그 학생까지도 1이 찍히겠죠. 물론 이제 2.0인 학생들은 대부분 3등급이 껴있기 때문에 1, 3이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1.00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내신으로 뽑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1.00이 너무 많아요. 10,000명이 넘을 거고, 그럼 의대에서는 대체 어떻게 뽑을 거냐? 어떻게 뽑을 거냐? 뭐, 제한을 걸어야겠죠. 뭐, 최저를 걸든지, 수능 최저를 더 빡세게 걸든지, 뭐, 면접을 봐서 면접에서, 전공 질문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최저 등급을 못 맞춰서 수시에서 성적은 됐는데 떨어진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의대. 사합 오거든요. 엄청 보내고 싶으시죠? 거기 가는데, 거기 수시로 쓸 학생들이 최저를 그 사합 5를 못 맞춰서 수시를 다 못 채웠어요. 8명이나 2월됐거든요. 4 보면은 11, 전과목 1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111, 하나 2 정도 되잖아요. 전과목 1 맞으면 의대 못 가거든요. 전과목 1에 1등급 커트, 96, 96, 96, 96. 이거 맞으면 의대 못 가거든요. 98, 98, 98, 98을 맞아야 의대 꼴등을 갈 수 있습니다. 96, 96, 96, 96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약대 꼴등을 갈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정시로는 절대 못 갈 학생들인데 1112를 맞으면, 근데 수시로 가는 학생들은 그것조차 못 맞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현역이 수시에서 최저 맞추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좀 쉽게 내려고 했는데 올해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했거든요. 1등급이 4.6%인가? 이 정도로 나와서 거의 상대평가 시절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게 됐더니 사실 그래서 수시를 더 못 맞춘 거기도 하거든요. 애들이 영어는 쉬우니까 영어는 1 따놓고 뭐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하나 정도 망쳐서 2 맞고 이래야지 했는데 영어가 2가 뜨니까 이제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연대 국제 캠퍼스, 거기는 국제 캠퍼스라서 영어 1을 최적으로 걸었어요. 그랬더니 90명을 뽑는데 80명이 이월됐어요. 80명이 영어 1을 못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역 수시로 가야 되는 학생들은 최저를 못 맞춥니다. 못 맞추는 게 학생이 잘못한 건 아니고 그냥 내신을 따기 위해서 모든 거를 내신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리고 수능에는 나 평소에 모의고사 그래도 111 나와가지고 최저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웬 N수생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내 위를 차지하죠. 실제로 이번에 그 수능 표점 1등 보셨나요 혹시? 그 뭐 만점자 한 명 있고 표점 1등자 있잖아요. 재수생이거든요. 성대 의대를 가고 거기서 반수를 해서 갔어요. 아니 성대 의대 갔으면 다니라고 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대 의대 붙여주면 저라고 다녀야 되는데 왜 거기서 그게 이제 의대쯤 간 학생들은 되게 수능 공부를 이미 충분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공부를 다시 하지 않아도 그냥 접수 처리됐네. 접수 한번 할까? 다음 주 수능이라고? 한번 볼까? 이러고 봐도 이미 성적이 되는 거죠. 성대 의대는 뭐 성대 일반 과라서 붙여주면 지금 저라고 가야 될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시로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등급이 자꾸 내 위에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밀리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가야 되는데, 현역 학생들은 가능하면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저 때부터는, 교육 개편안 발표 난 후부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챙기는 건 당연한데, 최저도 엄청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변별을 하려면. 그래서 좀 힘든 말로는, 이제 중3 학생들, 올라간 학생들, 그 학생들은 초사이언이 돼야 되는 거냐. 내신도 1등급 따려고 다 받아야 되고, 최저도 맞춰야 되고, 이상한 거 면접 준비하면은 따로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거냐. 되게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제 결국 대학이 어떻게 뽑을 거냐 이건 거잖아요. 그 대학이 우리 어떻게 뽑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은 2026년에 발표됩니다. 2026년에 우리는 수시 몇 프로, 정시 몇 프로, 뭐 수시에서 교과 몇 프로, 학종 몇 프로, 논술 몇 프로 이런 것들을 빨라야 2026년 4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내신을 최대한 1에 맞추자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에 맞추려고 진짜 올인해서 목숨 걸고 내신 1등급을 맞춰놓고 2026년에는 당연히 내신은 계속 따려고 해야겠죠. 근데 솔직히 좀 어느 정도는 결판이 납니다. 2학년 1학기가 됐는데 내 내신이 3점대. 지금 3점대면은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5등급제로 바뀌고 3점대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아예 없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아시는 대학 중에는 없거든요. 네, 원서만 쓰면 붙을 수 있는 대학은 많습니다. 근데 이미 3점대다. 그러면 사실 끝났죠. 네, 사실 끝난 게 맞습니다.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은 솔직히 끝난 거고 2점대다. 2점대 끄트머리에서도 사실 힘들 겁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내신 점수가 올라갔을 거라서 1점대 후반이어도 지금의 1점대 후반보다 훨씬 대학을 못 갈 거니까 지금 2점대 초반, 1점대 후반 학생들도 그걸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갈래,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려면 정시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점대만 돼도 현실적으로 내신을 놔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내신을 놓는다라고 해서 내신 기간에 그럼 정시 학생들처럼 공부를 하냐, 슬프게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시 파이터를 선언한 학생들은 그냥 애들이 내신 공부할 때 나는 내신 공부를 안 할 거야지 내가 N수행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N수행처럼 공부를 할 거야. 하루 13시간 공부하고 수업 다 무시하고 자습하면서 공부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고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고의 정시 파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밖에 말할 때는 야 그래도 내신 챙겨야지. 그래도 내신 챙겨야지. 주요 과목은 듣고 뭐 전 과목 챙기는 건 이제 좀 늦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능이랑 겹치는 과목 정도 내신을 좀 열심히 하지 않을래? 요 정도에서 현실적인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2 2학기가 되고 고3 1학기가 되면 다 알죠 이제. 아 나는 수시론 끝났구나. 그럼 이제 뭐 논술 준비를 하거나 현역 정시 파이터가 돼서 고3 때는 정시 준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이 발표되고 나면 수시의 정시화, 정시의 수시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수시의 정시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를 되게 빡세게 걸 거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데도 수능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정시의 수시화는 이제 올해까지는 서울대랑 고대가 정시 전형에 내신을 받고요. 내년부터는 연대까지도 정시 전형에 내신을 봅니다. 즉 정시로도 좀 줄 세우기가 힘들다. 우리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반영을 이미 스카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변별이 좀 덜 되지 않을까? 이제 진짜로 국어, 수학 가지고만 변별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거 수능도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면서 정시에서도 내신 등급을 볼 확률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거는 2026년 4월에 발표가 나야 알겠지만. 그래서 정시 파이터 한다고 내신을 안 하냐 아예? 이것도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2026년 4월에 우리 내신 볼 거야 라고 대학에서 발표를 하면 끝까지 내신을 갖고 가야 되는 거고 아 그래도 정시는 정시지 그래도 최대한 수능으로만 볼게 내신은 조금만 볼게 거의 안 볼게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뭐 진짜로 정시 파이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026년에 4월에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이 발표가 나면 확실히 될 거다. 그 전까지는 알 수 있는 게 없다. 2025년 우리 아이가 고1이 됐을 때는 그냥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내신 따는데 올인하셔야 된다. 그렇게 2027년 고3이 되면 이제 수시파와 정시파가 나뉘면서 수시파는 수업을 듣고 정시파는 뭐 자습을 하고 뭐 인강을 듣고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디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것인가?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갈 때는 아는 게 없습니다. 발표한 게 없거든요. 내신이 중요할지 수능이 중요할지 뭐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를 가야 되는가? 어느 정도는 걸러 들으셔야 될 수 있는데 저는 언제나 특목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예전에도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특목고 갈 수 있으면 가라. 항상 저는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들으셔야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과정,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붙든 떨어지든 그걸 준비하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온몸 불살라 공부를 했다. 막 진짜 열심히 했다.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특목고를 붙든 떨어지던 엄청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특목고를 쓰라고 할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근데 내신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5등급 체계로. 저는 그래서 안 그래도 특목고 가라고 하고 있었는데 더 유리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특목고는 내신 망하면 6등급, 7등급이 나왔는데 지금은 3등급, 물론 4등급, 5등급을 받는 학생은 있겠죠. 하지만 이제 3등급 안쪽으로 들어오면 지금도 뭐 학종으로 갈 때는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1점대, 2점대에 가는 학교들을 뭐 외대부고, 영재고 이런 특목고 학생들은 막 4등급, 5등급, 6등급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내신이 그런 상황에서도 학종이라는 무기로 이제 잘 가고 있는데 내신 등급 따기 자체가 괜찮아지고 10%가 1등급, 34%까지가 2등급으로 바뀌게 되면 더 괜찮아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좋아하고 이과 최상위권을 노릴 수 있는, 메디컬을 노릴 수 있는 이런 학생이라면 뭐 외대부고, 뭐 영재고, 국가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상고, 뭐 이런 특목고를 가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우리 아이는 수학이 좀 그렇다. 뭐 문이과는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아무래도 문과 학생인 것 같고 아무래도 수학에는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라도 그럼 저는 외고나 국제고 가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외고 학생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내신 따기도 쉽고 수학 내신 따기만 쉽고 다른 내신은 빡세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좀 등급이 낮아도 학종으로 잘 갑니다. 이제 고등학교 블라인드제 이후에는 일반고끼리는 좀 구분이 안 되고 특목고는 그냥 과목 이름만 봐도 합니다. 뭐? 왜 갑자기 프랑스어가 여기에 있지? 이건 뭐 그냥 외고잖아요. 뭐? 심화수학일? 뭐 없는데 이런 게 왜 있지? 이러면 그냥 영재고 특목고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제를 하는 순간 사실 특목고가 많이 유리해졌고 분당지역에서 수시로 가는 게 조금은 줄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목고 가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그래서 저희 반에서도 특목고 되게 많이 썼고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밴드에 열심히 자랑하고 있는데 뭐 외대부고 2명, 뭐 민사고 1명, 뭐 외고 4명 뭐 이렇게 계속 많이 갔거든요. 왜? 그래서 저는 일단 특목고를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일반고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고에서는 뭐 분당 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낙중대 갈 거냐, 낙중대 아니고 다른 데 갈 거냐.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네, 낙중대 가서 내신 따기는 힘들지만 좀 빡센 분위기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공부 분위기가 조금은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신 따기 쉬운 낙중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를 갈 것인가,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나뉘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지금은 집 가까운 데 가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학 선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낙생인데요. 이러면 이제 좀 다른 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수학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수학 선행을 좀 하셨으면 그래도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진짜로 수학 선행이 많이 돼 있어서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집 가까운 데를 가시거나 낙중대에서도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수학 선행을 안 했다. 그러면 낙중대 빼고 나머지 중에서 집 가까운 데를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낙중대는 상위권이 어느 학교에나 상위권은 있지만 낙중대는 상위권이 좀 두껍습니다. 두껍다는 게 이게 다른 학교 가면 당연히 1등급 받을 것 같은데 어느 시험을 봐도 100점이나 96점 하나 틀리는 정도에서 막을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이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4%가 넘습니다. 제 생각에는 막 6%, 10%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 맞아야만, 실수하지 않고 다 맞아야만 1등급을 누릴 수 있고 실수 하나 하고 누가 찍어서 좀 맞추고 이러면 2, 3등급으로 3등급 이하로 내려가는 게 너무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낙중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당연히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회고 얘기해도 되겠죠? 순회고 공부 그래도 조금 따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회고에도
최상위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최상위권이 올해 그 이제 수뇌고 팀 공호라고 하는 그 학생들 중에서 어떤 시험이 나와도 항상 1등급을 받는 수학 기준입니다. 어떤 시험이 나와도 수학 기준으로 쟤네 4명은 맨날 1등급이야. 1, 2, 3, 4등이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걔네가 이번에 서울대대 가고 연대대 가고 한양대 뭐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그런 학생은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학교를 가나? 근데 그런 학생들이 두껍냐 얇냐 이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생들이 낙동대를 제외하면 제 생각에 2%? 1%? 2% 정도. 그러니까 걔네는 고정으로 1등급이죠. 근데 걔네는 내 머릿속에서 지우면 우리 아이의 경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제외를 하고 나면 1등급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선행을 안 했더라도 뭐 선행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가서 열심히 하면 2등급을 보통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운이 좋아서 찍어서 하나 맞추면 그럼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게 낙중대를 제외한 학교들입니다. 실제로 저희 반에서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 수학상을 하면서 들어간 학생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겨울방학에 처음 수학상화를 보고 들어간. 근데 그 학생이 수뇌고 가서 1등급, 맨날 1등급을 받은 건 아니지만 1등급을 받은 적도 있고 못 받은 적도 있고 뭐 이런 정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선행이 안 되어 있으면 낙중대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시고 수학 선행이 되어 있으면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된다. 낙중대를 가라는 건 아니고요.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중3, 현 예비고일 이후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냐? 방금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10%까지가 1등급이네? 그러면 낙중대 제외하고는 1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까지의 두께는 진짜 얇거든요. 진짜 1, 2% 빼고는 약간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수학적으로 완성이 된 학생이 좀 적다라고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는 그냥 때에 따라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잘하면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내가 좀 못하거나 선행이 좀 아니면 2학기 좀 놀았다거나 방학 때 좀 놀아서 공부를 덜 했다거나 이러면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정도가 낙중대를 제외한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낙중대는 10%가 돼도 1등급 받을 애들이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와 쟤네는 저 안에서도 또 등수가 거의 고정이 되어 있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등급 체제로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서는 더더욱이나 낙중대를 가는 게 추천을 드리기가 좀 힘들지 않나. 수학 선행이 진짜 잘 되어 있어서 내가 그 낙중대의 10%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 지금은 낙중대에서 2등급 받아도 1등급, 2등급 섞여 있고 이러면 잘 가거든요. 근데 바뀌고 나서는 2등급 받으면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요 과목에서 내신 1등급 못 받고 2등급을 받으면 1, 2가 섞여서 1.5를 받으면 저는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 수시로 못 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라도 2가 뜨는 순간 약간 망한 거 아니야, 수시는? 약간, 물론 주요 과목입니다. 국영수, 사과, 이런 과목에서 2 뜨면, 1학년 때 2 뜨면 못 갈 것 같거든요, 대학을 수시로. 정시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점점, 집 가까운, 내신 따기 좀 괜찮은, 몰리지 않는 그런 학교로 가는 거를 조금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제일 추천은 그냥 갈 수 있으면 특목고 가라를 저는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특목고는 좀 가기 그런데 어쨌든 좀 특목고 가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거나 좀 집에서 떨어지고 멀리 가야 되고 뭐 이러거든요. 그게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일반고 갈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집 가까운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가셔라라고 저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 3년간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 그 고등학교 선택 이걸 했거든요. 보시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 뭐 바뀔 이유가 딱히 없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뀔 이유가 있으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틀렸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바꾼 적은 언제 있었냐면은 그 맨 처음 수능 선택 과목 체제 바뀌었을 때 기하하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하가 어렵게 나왔는데 표점도 이제 이익도 못 보고 망해가지고 바로 이제 다음에 수정을 했죠. 웬만하면 미적분을 하셔라.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서 저는 항상 집 가까운 일반고 가셔라. 물론 특목고 가셨으면 한번 보내시려고 노력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기절을 짜야 되냐. 원래 저번에 설명할 때는 예비 고3, 아니 현재 고3, 05년생이 있었거든요. 오수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수능 체제를 봐야 됩니다. 졸업하고 갔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예비 고3 06년생이 자녀분 중에 첫째 중에 있으시다면 사수를 하면은 이제 지금 수능 체계로 바뀝니다. 사수는 네이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수는 이제 네이버에도 없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시면 되고
그럼 사수생이 아니라 현재 예비 고3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뭐냐? 의대 정원 확대를 한다고 작년부터 해놓고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거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의대가 성적이 아닌데요 라고 하셔도 의대가 정원이 늘어나면 최상위권들이 의대로 가고 밑에가 빵꾸가 나죠. 그래서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의대 다 채워지고 치대 채워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채워지니까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조금 대학 가기가 편해지겠다. 그 다음에 문과에서 이과로, 즉 사탐, 확통 사탐을 하는 학생들이 서울대, 고려대, 홍익대를 빼고 모두 이과, 공대를 쓸 수 있게 올해부터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탐이 좀 너무 안 나온다, 3, 4등급 이하가 나온다, 사탐을 선택해서 좀 등급을 잘 따고 문과는 가고 싶은 과를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탐구 과목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특히 과탐, 사탐, 그거에 좀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공민연생 자녀가 없으시다면 의미 없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삼수부터 이제 네이버에 나옵니다. 현재 07년생, 고2 올라가는 학생들,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까지는 똑같은 수능을 봅니다. 삼수를 하면 다 바뀝니다. 그 얘기는 늦어도 재수에서 끝낸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죠. 늦어도 재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현역으로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건 그래서 내신을 최대한 올려놓고, 그래서 내신을 최대한 올려서 최대한 1.0에 가깝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의대 최저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수 때 최저를 맞춰서 재수 때 수시로 가는, 물론 이제 분당 지역에서는 솔직히 좀 힘든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 일반계에서는 내신 1.0을 따도 모의고사 3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최대한 끌어올려놓고 재수 수시로 간다. 뭐 이게 이제 의대를 가는, 지방에서 의대를 가는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문제는 예비 고1, 네, 현재 08년생. 올해 수능, 그 바로 자기의 수능을 보는 것까지는 미적을 보는데 재수를 하게 되면 다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가야 된다는 부담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나 재수하면 통합사회 통합과 공부해야 되고 확통 다시 공부해야 되고 이과생이었다면 이런데, 게다가 그 의대에 간 학생들, 서울대 간 학생들 있죠.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수능을 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다 바뀌면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뭐 이번까지는 그냥 한번 적당히 한번 수능 한번 봐보지, 그냥 수능 처리네, 접수 한번 하러 가볼까, 이 느낌으로 접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N생들과 그 다음에 한 번에 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진 그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제일 불리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누군가 제도가 바뀌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비 고1 현재 08년생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럼 재수하면 망하냐? 솔직히 그건 아니거든요. 재수를 하면 현역들보다 공부를 할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현역들은 어쨌든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에 피해를 보고, 재수생들은 지금도 뭐 극단적으로 윈터 들어가서 하루 13시간씩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재수하면 하지 확통 쉬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도전하면 되거든요. 통합사회 통합과 1학년 건데 금방 하겠지 이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가겠지만 재수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마음을 열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수를 법적으로 받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일 많으실 이제 현재 예비 중3, 현재 09년생. 그러면 현역 때 이제 요 바뀐 수능을 보게 됩니다. 그럼 수시. 예전에는 수시는 내신만 잘 따면 됐고, 학생부는 이제 학종은 학생부를 많이 보긴 했는데, 그게 초창기에는 진짜 막 내신 등급이 낮아도 학생부를 잘 써서 6등급인데 연대를 간다 이런 소리 있었거든요. 실제로 있었고, 곤충 채집에 황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그게 좀 정착화되고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신 등급으로 걸러냅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으로 학종도 내신 등급으로 걸러내고 거기서 이제 수시, 생기부 잘 쓴 사람들을 보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신을 못 따면 수시 길은 그냥 막히는 거예요. 물론 논술이 하나 있긴 하지만 논술은 워낙 조금 뽑고, 그 다음에 수학에 압도적인 재능이 좀 있어야 논술을 좀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고정으로 모의고사 1등급, 수능 모의고사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안 나오면 일단 대부분의 것이 날아갑니다. 수시에서. 그래서 내신 망하면 수시는 그냥 논술 6장 쓰고 정시 봐야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신에 올인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수능 최저가 강화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시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에 뭘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면접이 강화되면 진짜로 본고사처럼 학교별로 시험 보고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대 의대 면접처럼. 연대 의대는 수학과학 면접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면접 준비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그래서 내신을 망해서 정시로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왜 정시에서 갑자기 내신을 본다는 거야? 이 스카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중3은 약간 초사이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잘해야 되는. 근데 이제 08년생, 바로 위에서 재수를 하게 된다면 그저 수능에서 내 위를 이제 차지할 그런 학생들이 좀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진 않을까. 정시로 가는 게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 밑에 이제 10년생, 예비 중이죠. 그런 학생들은 다시 그 09년생들이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수능에 또 재수생들이 또 내 위를 차지하고 있네? 이런 상황이 될 거라서 다시 또 수시로 잘 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나올 거고, 그래서 09년생 이후부터는 수시, 정시 구분할 것 없이 다 잘해야 되는 학생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제 예비 초입, 15년생. 이쯤 되면 아마 입시 개편이 될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그때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진짜로 될 수도 있고, 뭐 수능을 진짜 자격고사화해서 절대평가한 다음에 뭘로 그럼 대학을 가죠?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 내신도 다 절대평가라서 대학을 어떻게 가죠? 그럼 공부사를 보는 건가? 근데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되게 막 바꾸려고 하고 있었는데 변별을 해야 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런 대안을 내놓은 것 같아서 진짜로 저 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까지는 내신과 정시를 다 챙겨야 되는 거의 만능의 학생을 좀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항상 대학은 뛰어난 학생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정시에서는 뭐 수시도 보고 내신도 보고 수시에서는 정시도 보고 최저 등급을 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변별을 해서 뽑아왔는데 이제 안정해진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지가 2024년에 예비 시행을 한번 해서 시험지를 내서 이걸로 고1 수준으로 이렇게 변별을 할 수 있다고 이걸 한번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 시험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회과학은 어떻게 준비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냥 고1 과정이니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성실하게 하자. 그 다음에 고1 내용은 사실 중등 내용에서 거의 비슷하고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 이 정도니까 뭐 중학교 때 사회과학 열심히 해놨으면은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고1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물리원 이런 걸로 넘어가면서 이제 선행이 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수학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 수없이 많은 30년 넘게 이제 수능을 보면서 변하지 않았던 거. 수학을 못하면 원하는 대학을 못 갑니다. 네. 되게 잔인한 말인 것 같은데 수학을 못하면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면 국어 비중을 좀 덜 보는 대학, 탐구를 못하면 탐구를 덜 보는 대학을 가면 되는데 수학을 못하면 수학을 덜 보는 대학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수학을 못하면 좀 답이 없고요. 그래서 수학을 못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은 군대, 강대, 시대 이런 세 군데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강대, 시대는 아직 재수생들까지는 없으시면 모르실 수 있는데 재수학원입니다. 네, 너무 마지막이 우울한 말이어서 좀 큰일인데 그래서 그 5등급제가 뭐고 뭐 과목은 뭐였고 이런 것들은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A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은 여기서 한번 좀 받고 공통으로 하실 거 있으시면 아니면 따로 나중에 한번 질문하시든가 이래도 될 것 같습니다.